비행에 대한 격언 중에는 유독 착륙에 관한 것이 많습니다. 이륙은 선택이지만 착륙은 의무다. 좋은 착륙이란 당신이 걸어서 떠날 수 있는 것이고, 위대한 착륙이란 항공기를 다시 쓸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부드러운 착륙을 위한 법칙은 3가지가 있다. 안타깝지만 그걸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 격언들은 비행에서 착륙에 갖는 위상과 그 어려움을 짐작하게 합니다. 실제로 착륙은 위험하고 어렵습니다. 날씨가 안 좋은 날의 착륙은 베테랑 조종사들도 피하고 싶어하는 일이죠. 문제는 일단 이륙을 한 이상 착륙을 피할 수 없다는 건데요. 저 역시도 비행을 배우는 동안 착륙 연습에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착륙을 하면서 날려먹은 항공기의 수가 교전 중에 파괴당한 것과 비슷할 정도입니다. 과연 뭐가 그렇게 어려운 건지 직접 한번 보여드려야겠죠. 공대리 더 VP, 오늘의 주제는 착륙입니다. 착륙을 잘하려면 우리가 앞서 배운 재원 유지를 정밀하게 수행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HUD를 보는 법도 이와에 비해 좀 더 알아야 합니다. 이제부터 제가 착륙 연습을 했던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이건 그냥 보면 조금 어렵고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설정을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타고 있는 항공기의 조종사가 모종의 이유로 정신을 잃었습니다. 하늘을 날고 있는 중에 말이죠. 여러분이 살아남아서 다음 주에 올라올 공대리 더 VP 4화를 챙겨보려면 이 항공기를 안전하게 착륙시켜야만 합니다. 교신을 통해서 알려주는 방법에 의지해 목숨을 건 착륙을 시도하는 거죠. 몰입을 위해서 BGM도 바꿔드리겠습니다. 다행히 항공기는 활주로에 직진입하던 중이었습니다. 활주로로 곧게 날고 있었다는 뜻이죠. 여러분이 안전하게 착륙을 하기 위해선 먼저 활주로까지의 거리를 알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조종사가 이륙하기 전에 활주로로 지정해둔 스티어 포인트를 골라줍시다. 스티어 포인트란 조종사가 비행 경로상에 미리 지정해둔 지점을 말하는데요. HUD에는 이렇게 다이아몬드 형태로 나타납니다. FPM을 이 막대 사탕 모양에 일치시키면 스티어 포인트로 날아갈 수 있는 거죠. 설정된 경로는 아래쪽에 내비게이션에도 나타납니다. 탁 트인 하늘에서 정확히 길을 찾기 위해선 이런 참조점을 비행 전에 미리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중요하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보통 이런 질문이 따라옵니다. 그럼 항공기가 긴급하게 계획이 없던 공항에 착륙해야 하면 어떻게 하죠? 그런 경우에는 관제사의 도움이 매우 중요하고요. 타칸이라는 항법 장치를 통해 활주로의 정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저는 사용법을 배웠는데도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지금도 타칸 주파수가 맞춰져 있는 게 맞지만 제가 지금 그걸 다 이해하고 설명하려 했다가는 연료가 다 떨어지게 될 테니 일단 없는 대로 가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항공기는 스티어 포인트가 알려주는 활주로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정된 스티어 포인트까지의 거리가 나타나는데요. 활주로까지 약 12마일 떨어져 있네요. 일단 랜딩 기어를 꺼내겠습니다. 랜딩 기어는 항공기의 속도가 300노트 이하가 되었을 때만 꺼낼 수 있습니다. 기어가 정상적으로 나왔는지는 이곳을 보면 알 수 있죠. 랜딩 기어는 활주로 내리기 전에만 꺼내면 되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랜딩 기어를 꺼내야만 HUD의 2.5도 피치 레더와 AOA 브레이킷이라는 것이 나타납니다. 이 둘은 착륙을 할 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속도를 느리게 유지하면서 활주로까지 남은 거리 1마일당 300피트를 곱해서 고도를 조절해야 합니다. 지금 약 9마일 정도가 남았기 때문에 고도는 2700 정도가 적당하죠. 적정 고도보다 살짝 낮네요. 하지만 이때 적정 고도를 맞추겠다고 급하게 기술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FPM을 2.5도와 3도 사이에 두면서 내려가는 속도를 조절해야 하죠. 이제 앞으로 가장 중요한 임무는 고도와 속도를 계속 체크하면서 최종적으로 이 선과 FPM을 내리려는 활주로 끝단에 정확히 맞추는 겁니다. 이렇게 말이죠. 중요한 점은 현재 랜딩 기어가 내려와 있고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자칫 방심하면 피치가 순식간에 아래로 내려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스틱과 스로틀을 부드럽게 조작하면서 항공기를 받쳐줘야 합니다. 기수가 내려가는 것과 그것을 받쳐주는 것의 균형이 깨지게 되면 착륙이 순식간에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조작을 얼마나 깔끔하게 하느냐가 안전한 착륙의 핵심이고 착륙을 어렵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참고로 제 개인적인 경험입니다만 활주로 바로 앞에 가기 전까지는 속도를 180 이상으로 유지하는 것이 기체를 컨트롤하기 좋았습니다. 그 아래로 내려가면 안정성이 확 떨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자, 이제 활주로가 6마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활주로가 가까워질수록 고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작은 조작 실수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마지막까지 방심하지 않아야겠죠. 그런 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한 가지 있는데,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 공대리 더 VP는 비행 경험이 전혀 없는 제가 게임으로 비행을 체험해보고 그것을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콘텐츠입니다. 아주 모범적인 비행 교육 영상은 아니라는 뜻이죠. 바꿔 말하면 지금 이 착륙에 문제가 좀 있다는 뜻입니다. 공항의 활주로 옆에는 빠삐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시설은 흰색과 빨간색의 불빛을 조합해 항공기가 적당한 각도로 착륙을 하고 있는 건지 알려주는데요. 흰색 불빛이 4개면 많이 높다, 흰색 3개, 빨간색 하나면 조금 높다, 흰색 2에 빨간색 2이면 적정하다, 흰색 하나에 빨간색 3이면 약간 낮다, 그리고 빨간색 4개가 들어가면 많이 낮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많이 위험하다는 뜻입니다. 그래도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침착하면서 속도를 조금씩 줄여주세요. 이 AOA 브레이킷이 이렇게 위로 올라와 있으면 잘 되고 있는 겁니다. 앞에 보이는 이것은 HUD를 찍는
카메라인데요. 이 카메라가 활주로 끝단 거의 아래 위치하게 되면 기술을 들어서 FPM을 2선 그리고 다시 2선으로 옮겨줍니다. 파워는 아이드로 내려주시고 이제 기술을 더 들어서 FPM을 수평선 라인 바로 아래에 간당간당간당하게 유지하세요. 여기서 수평선보다 FPM이 위로 올라가게 되면 고도가 다시 상승한다는 뜻이니까 조심하시고요. 이렇게 조금씩 고도를 내리다 보면 활주로에 바퀴가 닿습니다. 그러나 바퀴가 닿았다고 해서 바로 브레이크를 밟으면 안 되고요. 이 십자선이 13도쯤 오도록 유지해서 항공기 앞부분이 들려있도록 하세요. 너무 높으면 항공기 엉덩이가 활주로에 닿으니까 주의하시고요. 이 자세를 유지하면서 공기 저항을 최대한 많이 받아 속도를 줄일 겁니다. 이를 에어로 다이나믹 브레이크라고 하는데요. 속도가 적당히 주면 앞바퀴를 내리고 이제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스틱은 앞으로 밀고 스피드 브레이크를 완전히 열어주세요. 브레이크를 밟을 때는 항공기가 활주로를 이탈하지 않도록 항공기가 왼쪽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가면 왼쪽을 더 밟아주는 방식으로 최대한 활주로 중앙에 위치하세요. 그러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드리프트를 하게 됩니다. 항공기가 30노트 이하로 충분히 감속되었다면 러더에서 발을 떼고 NWS 켜고 집을 찾아가면 됩니다.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은 착륙에 성공하셨습니다. 마지막이 좀 불안하고 격하고 정신없긴 했는데 아무튼 착륙에 성공했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듯 항공기를 다시 쓸 수 있을 것 같으니 뭐 이 정도면 성공한 착륙이죠. 그러다 보니 왠지 자신감도 붙고 나 사실 비행에 소질 있는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에는 두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하나는 저의 착륙은 바람 한 점 없는 탁 트인 활주로에서 실시했다는 점. 둘, 사실 항공기는 보통 이렇게 직진입 착륙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직진입 착륙은 항공기가 내리기까지 저속으로 비행하는 구간이 매우 길고 공항에서 매우 먼 곳에서부터 착륙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 대의 항공기가 착륙을 하기에는 관제사에게도 조종사에게도 매우 비효율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장주 비행이라는 것을 거쳐 착륙을 하게 되죠. 여러분이 여행을 가서 비행기를 타면 여객기가 공항 근처에 도착해서 빙빙 도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그게 착륙 순서를 기다리면서 장주 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장주 착륙은 학생 조종사 훈련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데요. 이를 반복적으로 훈련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터치앤고입니다. 터치앤고란 항공기가 활주로에 닿았다가 다시 파워를 올려서 이륙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학생들은 장주 비행 패턴대로 비행을 해서 활주로에 닿았다가 다시 날아올라서 장주 비행을 반복하죠. 이렇게 하면 완전히 착륙했다가 이륙하는 것에 비해 훨씬 적은 시간을 들이며 착륙 패턴을 연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장주 착륙은 직진입 착륙보다 훨씬 어려워서 많은 학생 조종사들이 이 훈련에서 크게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네요. 사실 제가 지금 장주 비행을 자세하게 안 보여드리고 자료 화면으로 퉁치는 이유도 어려움 때문인데요. 직진입 착륙에 성공하고 의기양양하게 장주 착륙에 도전했으나 놀랍게도 단 한 번도 제대로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직선으로 강화하는 것만으로도 불안했는데 선회와 강화를 동시에 하려니까 정말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실제 학생 조종사였다면 제 비행은 여기까지겠죠. 그래서 저는 그냥 항공기가 실제로는 이런 식으로 착륙한다라는 것을 느낌적인 느낌으로 보여드리는 것에 만족하기로 했습니다. 오늘의 결론, 착륙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엄청 어렵습니다. 오늘도 영공 방위를 위해 하늘로 날아오른 조종사들이 안전하고 무사히 착륙할 수 있도록 응원해주세요. 아무튼 이렇게 3편에 걸쳐서 항공기의 이륙과 비행, 착륙까지 다뤘습니다. 비행에서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다 보니 조금 지루하게 느껴지더라도 꽤 자세하게 이야기했는데요. 솔직히 저도 만들면서 이걸 솔직히 누가 볼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다음 시간부터는 정말 자신 있습니다. 이제 도그 파이트에 도전할 거거든요. 다음 시간에는 시뮬레이션 경력 도합 15년인 DCS 유튜버 두 분을 모시고 도그 파이트를 해보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미사일 잔뜩 달고 날아오겠습니다. 아디오스.